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임박, 폭삭 기대의 수다, 자동차 부품주 5월 3일 이전 관세 유예책 발표 기대감 강세, 장미 대선 앞두고 AI 관련 정책 본물, AI 홈닥터 관련주 강세, 케어랩스 특징주. 자, 이 미국 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나 빼고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어저께는 굉장히 거래량이 극심한 가뭄을 기록하는 가운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죠. 트럼프가 뭔가 맨날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어제는 그 하는 말의 대부분이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 박탈 문제랑 엘살바도르에 끌려갔는데 일반인이 잘못 끌려갔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반박, 이런 걸로 대부분 이어져서 관세에 대한 정책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김이 샌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가장 바라보고 있고 민감하게 느끼는 건 그 관세 얘기고, 미국 국채나 달러가 흔들리는 부분, 그리고 이 주가가 흔들리는 부분이 크게 일어나서 그거랑 연결지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했지만 어제는 또 얌전한, 그러니까 이게 얌전한 걸 또 원하지 또 않아요. 또 시장이 희한하게.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극심한 변동성이 일어날 때는 이거 도대체 피말리게 왜 이럽니까? 하다가도 또 어제같이 그냥 조용하게 재미가 없어버리니까 재미가 없네 또 이래요 또. 참 어느 정도 그냥 적절히 움직이면서 재미도 있는 장세를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건가요? 말할 거리가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봐요. 재미는 있는데 내 주식에 막 그렇게 큰 피해가 가고 이런 건 또 싫은가 봐요. 그렇죠? 엔비디아, 테슬라가 마이너스 3, 40% 나고 이런 건 또 싫지만, 그러니까 변동성이 위로 나오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렇죠? 변동성이 위로 나오면서 내 주식이 플러스가 나면서 이야기거리도 좀 재밌게 하는, 참 그 투자들의 재미를 그렇게 맞춰주기가 시장하고 그 트럼프 행정부가 쉬울까요? 지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다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만 그 트럼프가 아무리 사람들이 미치광이 전략을 쓰니 뭐니 하잖아요. 그리고 툭툭 튀고, 자, 그렇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데 이런 관세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주식시장이 막 급등락할 줄 모르고 이랬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진정성을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맨날 얘기 나오는 게 낸시 펠로시가 26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고, 오바마나 그 클린턴도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무역 적자 누적된 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서 중국으로 공장을 다 옮기면서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었던 건 그 정권에서도 계속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근데 왜 손을 안 댔냐 이거죠. 싫으니까 이런 혼란이. 왜냐면 중간 선거도 있고 자기는 또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4년마다. 그러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식시장이 좋고 안 시끄럽고 그냥 평탄한 게 좋은 거잖아요. 지지율도 안 깎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기존대로 하면은 아무 혼란도 없고, 나는 재선하고 민주당 공화당 다시 판단 받아서 국회의원 계속 하고,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뤘다 이거예요. 트럼프 말은 아무도 용기를 내지 않았다. 나는 하지만 이 시끄러운 거를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정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울 거가 당연하잖아요. 누가 생각하기에도 이 관세를 만약 건드리거나 중국을 만약 건드리면 벌집 쑤시듯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뻔히 보이는데 왜 이 길을 갔을까? 자기도 조용히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건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이 보입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어요. 뒤로 가볼까요? 어제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종일 재미가 없는 장세였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그냥 평탄하니까 재미가 없죠, 또.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바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하루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난리를 치더니 어제는 또 변동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재미없어 이러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간사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 증시는 일단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독일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금 제공한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하도 지금 미국이 다 발 뺀다니까.
지금 이 독일은 아시다시피 2차 대전에 그 저기잖아요. 죄인.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 핵무기도 못 갖고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게 독일이잖아요. 독일. 그래서 그 독일에서 뭐 미군을 많이 뺄 수도 있다. 지금 방위비가 이제 많이 드니까 중국을 대응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막 프랑스와 뭐 영국과 함께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나토의 어떤 대표로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제 500km짜리 타우러스를 줘서 우크라이나가 그거 가지면 크림반도까지 미사일 발사할 수 있거든요. 푸틴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독일이 요즘에 뭐 두각을 나타냅니다. 증시도 그렇고요. 증시도 프랑스 0.86에 비해 1.43. 어제도 똑같이 했는데 많이 올랐죠. 사실은 또 증시가 프랑스, 독일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프랑스는 저기 뭐야 에르메스랑 루비통, 헤네시 막 이런 명품주들이 거의 시가총액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저 나라는. 근데 독일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독일은 소프트웨어 회사랑 자동차 회사가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요. 독일, 프랑스 증시가 완전 다른데 지금 이 독일 증시가 일단 V자 반등에 성공해서 이 두 번째 떨어진 폭이죠. 여기 보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왕창 떨어진 거죠. 두 번째 떨어진 폭은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까지 올라온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21선까지 좀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이거?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질도 21선까지 일단 반등했어요. 지금 그 시장이 뭐 놀래 자빠져가지고 확 떨어진 것 같은데 또 반등의 어떤 탄력이 좋아요. 지금 전 세계가 보시면 탄력이 좋죠. 이게 만약 확 죽어버렸으면은 올라갈 때도 굉장히 약하게 올라오는데 지금 반등이 그 탱탱한 농구공을 바닥에 처음 튀기듯이 바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걸 봐서는 일단 트럼프라든가 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말한 것이 뭐 지켜졌죠. 뭐 그걸 지킨다기보단 그 특성이 주시장의 특성,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그런 것들 결국 본질로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바로 증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좀 말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3차 하락, 4차 하락이 와가지고 코로나 때처럼 빠져버렸으면은 이건 진짜 자기가 의도하고 설계했더라도 완전히 빗나가가지고 지금 정말 중국한테 다른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건 가정이지만. 그렇죠? 이게 3, 4차 폭락이 일어나서 코로나 때처럼 빠졌어 봐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사실. 그래서 중국의 통화를 먼저 걸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자존심을 죽이고. 하지만 이제 주가도 다 올라갔고 달러 가치도 회복되고 채권 시장도 안정되니까 다시 할 말이 생겨버렸죠. 자, 인도도 떨어진 폭 거의 다 반등을 지금 했죠. 지금 올라갈 때 떨어질 때도 갭이 많았는데 올라갈 때도 상승 갭이 딱딱딱 나오면서 바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인가요? 이 시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어떤 이슈에 의해서 흔들려버린 것들은 수급에 따라서 흔들려버렸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망해갖고 부도 위기에 있으면은 물론 거기는 지금 아이러니하게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그렇게 뭐 기업이 예를 들어 부도의 상황에 처해가지고 꼬꾸라진 것은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심장 질병이 심각해서 심장 말기 암 4기 5기 환자예요. 그런 환자가 정신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심장 충격기로 살려봐야 안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잠깐 햇빛이 너무 뜨거워갖고 핑 돌아가지고 쓰러진 사람은 심장 충격기로 살면 금방 살아나요. 원래 질병이 없으니까요.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계 증시의 모습들은 만성 질병이 없는 증시예요.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잠깐 졸도한 거죠. 그때 확 살아나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도 지금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으로 인한 저런 변동성은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본질이 펀더멘탈이 망가져버렸으면 저런 상승이 나올 수가 없죠. 수급이 회복돼도 안 나와요. 그러고는. 자, 비즈니스볼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자, 일본은 뭐 지금 다른 것보다는 좀 약해 보이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주가 1위여서 그런 것 같아요. 대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동차랑 반도체가 1위인 곳이 지금 그래요. 지금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관세, 반도체, IT 부품 관세.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걸려 있는 품목별 관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1위인 니케이랑 반도체가 1위인 대만. 얘네가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딱 저 중간 정도죠. 대만이나 니케이보다는 좋고.
뭐 독일이나 이런 데보다 덜 올라온 것 같고,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차. 그래서 니케이랑 대만 섞어놓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증시 시가총액 상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코스닥도 지금 일단 절반 정도 올라왔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게 좀 그 변동이 심했죠.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는, 그렇죠? 원래는 외국인이 매수를 우리나라 걸 왕창 해줘서 달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 내니까 달러가 그만큼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래서 달러 가치가 급락해서 망가지는 걸 원했는데 지금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게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말한 대로 이 달러 가치가 급락해서 최고의 안전자산이 미국의 달러가 흔들리는 걸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달러 가치는 곧 회복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미국의 국력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들면서 달러가 떨어진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가 안 들어왔는데도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가는 추가적인 급락이 지금 예상이 되는 지금 상황이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도 1,800억 팔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1,900억으로 늘어났고 있죠. 오늘도 한 3,000억 원 팔겠네요. 그렇죠? 외국인은 계속 순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달러 가치가 급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이 미국은 1.35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쿄는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요? 1.08 리크루트 홀딩스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만은 더 없죠. 0.39 중화텔레콤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1분 만에 넘어갑시다.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뛰어나는데 주가 갑자기 갈리고 있죠.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데 지금 2030년까지 시총 1조 달러 목표를 지금 그 가이던스로 내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2030년에는 무려 가입자가 4.1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즈랑 올해는 별 변동 없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닝더스타이랑 비아디. 닝더스타이 CAT의 실적 나왔어요. 2025년 1분기. 6.18% 급증, 그다음에 순이익은 무려 32.85% 급증. CAT의 실적 좋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 혼다 자동차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TSMC랑 홍하이 프리시전 보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맞네요. 덴소 올랐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자, 페가트론, 대만의 페가트론 요것도 폭스콘, 페가트론 이런 회사들이 아이폰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 대만 회사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거 원격진료, 비대면진료 7.27로 압도적으로 오르고 있죠. 케어랩스 상한가, 인성정보도 거의 상한가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AI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7개 발표했더라고요. 여기 AI 변호사, AI 홈닥터. 자, 이제 의사, 변호사 다 AI입니다. 우리 네티즌 분들 댓글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 판사도 의사도 AI로 다 대체해라 이럴 거면 하도 무슨 판결이 막 이상하게 나오고 의사가 막 돌팔이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상한데 치료해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 변호사, AI 홈닥터 합법화 여기에 내용에 들어있다. 이 7개 중에서. 그래서 AI 홈닥터 관련해서 이 케어랩스랑 인성정보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실 잠잠했던 부분이죠.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해주다가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이제 의사 약사분들의 반발이 심해요. 그렇게 AI로 24시간 해버리면은 안 찾아올 거 아니냐. 그러면 병원 진료비가 싸져버리고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렇게 각 대선 주자와 각 여당, 야당이 다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일단 저쪽 방향으로 조금 추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병원 갈 때 가더라도 비대면 왕진 의사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